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집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경입니다. 이분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특별히 남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데 후보가 6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분을 유독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모셨습니다. 백주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네. 이 방송 있기 얼마 전에 예비 후보들 간에, 그러니까 네.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 간에 합의하에 최초로 네. 정책 토론을 여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27일 어떻게 목요일이었고요. 네. 네네. 재선 의원을 하신 네. 김한정 후보와 저 사이에 1대1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김한정 후보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재선하셨던 네, 재선했던 분인데 의원이시죠. 그럼 정책으로 딱 붙기에 자신 네. 있었다. 네, 이겁니까? 네. 자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네. 준비하셨길래 자신이 그렇게 있었는지 네. 조금씩 좀 네. 질문을 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 정말 찐 이재명 대통령과 찐이다. 근데 내가 찐이란 말을 안 하고 다닌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모른다. 네. 답답해 죽겠다. 네. 그래서 좀 물어봐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조금 물어보니까 네. 아니 22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후보님 백주선 네네.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님께서 22살 때 그 네. 어린 나이 때부터 아셨다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요. 중대 나왔네.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아니면 4학년 때인데 네. 과 MT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재명 선배님은 이미 네. 변호사셨어요. 30대 초반의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뭐 술렁술렁 누가 뭐 변호사 선배가 온대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한참 뭐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딱 와서 네. 후배들 이제 모아놓고 막 얘기하고 술 쫙 마시고 또 다음날 새벽 일찍 돌아가고 그런 자리에 이제 여러 번 저는 이제 그 MT 때 처음 그 이제 보게 된 거고 네. 굉장히 후배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게 이제 제 기억에 처음 알게 된 왜 자리인 얘기 거죠. 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백주선 후보님께서 여기서는 예비 후보를 약간 예. 기니까 후보라고 제가 예. 말씀을 이제 편의상 하겠습니다. 백주선 남양주시장 이제 후보님께서 22살 정도에 네. 30대 그러니까 32살 정도 되는 이재명 변호사, 그렇죠. 30대 초반의 네, 초반에 변호사가 와서 네. 후배들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사발로 막 좀 사발로 먹고 네. 그때는 술 많이 먹는 그래서 문화였거든요. 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나요? 네.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을 당시에도 네. 그 성남시장이 되시고 나서도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만난 게 성남시장 되고 나서 1년 만에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성남시 성과를 냈어요. 특히 성남시 재정 문제를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굉장히 재정 문제가 많은 성남시를 1년 만에 회복을 했다. 네. 1994년도부터 네. 초선이니까 그때 성남시장이면은 2010년도 됐고, 이후죠. 네네. 그때 또 만나셨군요. 네, 그때 2011년인데 저는 2010년에 변호사가 돼서 민변 네.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인데 그 2011년에 민변 원래에 오셔서 그 얘기를 풀어준 거예요. 기초 정부의 수장이 된 게 제 기억은 아마 처음 같아요. 민변에서도. 네, 민변에서도 처음이어서 그 경험을 좀 들어보자라고 왔는데 굉장히 말씀도 재밌고 영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40대 중반에 그렇죠. 민변 출신 행정가로 딱 돼서 그렇죠. 후배들에게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후배들을 참 잘 챙기셨네요. 워낙 이제 그 격이 없고 네. 위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셔도 다 잘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네. 그분의 성품인 그런 성품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를 나누고 차츰차츰 뭐 성남시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예컨대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만들거나 이럴 때 자문도 하고 채무자 대리인도 제가 제일 먼저 하고. 그 일을 맡으셨어요? 네. 상담센터, 금융복지 상담센터라는 것이 네, 이제 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홍보가 잘 된 곳이 성남시. 맞습니다.
성남시였어요. 네.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 만들고 그거랑 같이 장 했던 게 하셨나요? 장은 다른데 위탁 기관이 있었고요. 저는 네. 변호사니까 자문을 하고 채무자 실무진으로. 네네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채권자는 대리인이 많잖아요. 네. 추심 회사에도 맡기고 또 저 같은 변호사한테도 맡겨서 추심을 하는데 채무자는 그런 방어 수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직접 다 맞상대를 해야 되고 전화에 시달려야 되고 방문에 시달려야 되는데 네. 그 법을 하나 만들어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세우면 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법을 그것도 또한 저도 이제 그 그때는 몇몇 당시 참여들 그 같이 법이 만들고 없었던 거죠. 네. 그때 이제 2014년 무렵에 막 도입이 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채무자 대리인도 성남시가 이제 위촉을 해줘서 하고 네. 성남FC 감사도 한 3년 정도 하고 네. 다양하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 2기 시절부터는 네네. 이제 그런 행정에 관한 것들 특히 뭐 서민금융 기본사회 구현하는 과정 그러니까 구상하는 과정에서 네네. 제가 이제 계속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주변에서 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백주선 변호사, 백주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민생경제통이다. 네. 그래서 통이 뭐야? 저 속으로 웬만해서 통이라고 안 붙이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민생경제통이라는 그런 호칭을 주변에서 붙이기에 좀 어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네. 이것이 민생경제통이라는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네. 그 운동을 정리하고 되돌아봤을 때 네. 운동이 사람의 삶에 아주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민변 참여연대 활동을 했는데 마침 또 그런 고민을 먼저 해서 활동하고 있던 선배 변호사님이나 교수 활동가들이 네. 계셔서 자연스럽게 민생이라는 영역에 민생 운동이라는 영역을 함께 하게 됐고 사람들이 어려운 빈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가불 간의 그 취약한 이 경제력 문제, 관계 문제를 조력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한 10여 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 네. 백주선 변호사가 민생경제통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도 일을 정말 잘했구나 네. 라는 거 알겠는데 왜 변호사 백주선이 지금 왜 남양주 시장이어야 하는가? 네. 첫 출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왜 네. 지금 남양주 시장에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이상 민변 참여 이제 민생 운동을 해오면서 약간의 목마름은 있었죠. 그것을 실제 시정에 나도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최근이지만 네. 그런 이제 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 보람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했고 이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한 73만 정도로 그래요? 되고 네네. 근데 100만 특례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만큼 기회의 땅이기도 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수장으로서 네.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해결한다면 그동안 활동했던 경험도 살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던 기본사회라는 것을 네. 남양주에서부터 구현한다면 참 보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남양주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주선 이제 남양주 시장 후보님 보면 정청래 특보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런 평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맞나 모르겠어. 이재명의 정책 브레인. 네. 너무 과한 평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쩌다가 이재명의 정책 브레인이라는 평까지 받게 되신 거죠? 네. 이게 아시는 분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정책 브레인이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네. 그 구상을 더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이한주 원장님도 계시고. 네네. 네. 그렇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주거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네. 서민금융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잘 살려서 사실은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많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운 게 더 많죠.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정책통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후배다. 그러니까 정책 브레인이라는 평은 이제 외부의 평이고 나는 감사한 구현할 평인데 수 있는 후배다. 어떤 수식어가 더 마음에 드세요? 정청래 특보. 이거 괜히 질문인가요? 넘어갈까요? 네, 전 두 분의 당대표의 특보로서도 역할을 잘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통이라는 정책 브레인이라는 면에서의 제 정체성도 잘 구현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백주선 후보님을 주변에서 추천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선거는 투표할 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투표장 같이 찍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하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동료들이 말하는 백주선은 제가 일부 들은 바가 있는데 동료들이 말하는 백주선은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백주선, 사람이요. 정치인 말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선거를 나오기를 하면서 놀랐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제가 2, 3학년 때 막 이제 새내기로 들어온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선거 사무소에 와서 상근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일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백주선이라는 사람이 대학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거 잘못하면 발전이 없단데요. 그건 아니고. 마음이 한결같다. 마음이 한결같고 활동이 한결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그때도 존경스러웠는데 지금도 존경스럽고 후배들이 그런 얘기 진짜 하더라고요. 그런 평가를 해줘서 저도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더 잘 살고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가고 있고 선거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활동이 변함이 없다. 마음은 변함이 없다가 이해가 되는데 활동이 변함이 없다? 어떤 활동이 변함이 없으셨나요? 결국은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저의 열정, 저의 뜻.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도 하셨던 거고. 그게 제가 최근에 낸 책 제목의 이름도 흔들리지 않는 좌표인데요. 좌표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좌표는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가는 길은 구불구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할 수 있는데 좌표 자체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이 좋은 세상을 향해서 살기로 한 그 뜻, 그 마음은 우리 후배들이 보기에도 그때 젊었을 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그렇지만 활동이나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 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무 재단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면서 즐겁게 끌어가는 모습을 후배들도 좋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모습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후배들,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주변에서 백주선, 저는 변호사님 오늘 제대로 인사드린 건 처음인데 주변에서 했던 얘기와 되게 일치합니다. 겸손하고 변함이 없고 일을 추진력은 있으나 사람들을 같이 배려하고 근데 정말 일을 잘한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셔. 저는 솔직히 믿진 않았는데 믿음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백주선이나 좋은 사람 백주선입니다. 근데 이 좋은 사람 백주선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 백주선이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 같은 게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제를 좀 바꿔서 정치 철학 쪽으로 좀 깊게 한번 네.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백주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백주선이 생각하는 네. 정치라는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가로서 네. 남양주시장으로 도전을 하셨지만 이것도 다 크게는 네, 정치잖아요. 네, 네. 이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결국은 정치라는 게 공동체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단은 항상 순간순간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긴 하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네. 그런 의지와 뜻이 반영된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민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도 그 정치의 가장 기본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의 애로라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뭐 시민운동도 필요한 것이고 정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이제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는 이제 민생이다. 이렇게 정치는 이제 민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민생은 무엇입니까? 민생은 이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네. 총체적인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주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빚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고 사실 그리고 혹은 빚을 짓더라도 빚 네. 때문에 괴롭지 않은 그렇죠. 빚이 부담스럽지 않은 세상이 돼야 되고 일자리나 소득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론이 나온 것이고 기본소득 이론이 더 발전해서 돈을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교육, 의료, 문화 각종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동체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장 이제 잘 알려진 말로는 민생이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도 낙선했던 대선 후보 네. 당선된 직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하면 기본 사회가 있습니다. 네. 기본 사회. 저도 기본 사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한데요. 남양주에서는 그럼 시장이 되신다면 이 기본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그냥 이게 정치적인 용어 아니냐? 네. 어떻게 내가 혜택을 받지? 네.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남양주에서 활동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다가 이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집 한 칸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기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의 이제 조합원들의 뭐 이제 기본적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른 데 이제 횡령하고 그래서 구속되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피해가 이제 막심한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물론 소송적인 것도 도와주지만 이런 부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남양주에도 도시공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입을 해서 이거 기본적인 사업성을 최대한 이제 확보한다면 예컨대 용적률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주거에 먼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는 주택을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현해서 재정이 계속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남양주를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한때는 굉장히 발달했으나 새로운 도시들이 예컨대 신도시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신도시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네. 비어있는 주택들도 많다는 겁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즉 LH나 뭐 공공이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주택들 이런 네. 것들을 또 잘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도 뭐 청년들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남양주에 오고 싶어 하지만 주거 문제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단 주거를 안정시키자. 네. 이걸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니 처음 도전하시는 남양주 시장이신데 네. 엄청나게 준비하신 분 같고 지금 저희는 인터뷰는 시간이 네. 제한적이라서 더 깊게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만으로도 따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많은 네.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들도 네. 많고 또 기본사회 그러니까요.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토론회 봤습니다. 네. 네. 저는 토론회를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네. 고민을 하고 준비하셨고 주변에 또 정책에 같이 논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들었는데요. 좀 기대하는 남양주에서 6명의 후보 중에서 네. 저는 기대하는 후보 중에 또 한 분이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정치인이니까 네. 만약에 정치를 할 때 내가 여기는 정말 물러설 수 없어.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 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무언가요? 어떤 원칙 같은 부분이요. 타협할 결국은 수 없다. 시민의 이익을 저버리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싸워야 되면 싸울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는 굉장히 거창한 것들도 있습니다. 실현가에서 네. 그렇게 한눈에 봤을 때 저게 될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내세우고 약속한 이상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재원은 기본적인 재정만으로는 예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와서 필요한데 쓰는 그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에 반드시 부합하도록 하는 데서는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 보면은 정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네. 인적인 네트워크도 그러니까 그 자본이죠. 이렇게 네. 끌고 오는데 네. 미세하게 영향이 있더라고 제가 보면은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다 네트워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 혜택을 네. 내가 아닌 도민 시민이 받는다면은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뽑아야 된다 네.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변호사 민변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쌓은 인맥은 아니지만 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 더 위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같이 해왔고 막역하기 네. 때문에 제가 충분히 협력을 이끌어내서 남양주에 도움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를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진짜 제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고 일을 잘하겠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다. 제가 네. 너무 이렇게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저 처음 뵙니다 오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런 평가에 부끄럽진 않습니다. 좋으십니다. 네. 그런 본인 평가 PR도 부끄럽진 잘하시고.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나를 믿어야지. 네. 남양주 시민들도 믿고 네. 투표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제 자신의 확신이 없고 자신이 네. 없다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신이 꽉 찼기 때문에 도전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님들, 예비 후보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에 관심 가진 분은 처음이었어. 어떤 거냐. 기후위기 활동에 네. 앞장선 분이세요. 네네. 되게 이례적입니다. 네. 왜 이렇게 앞장서게 된 거고 정치가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네.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풀어주십시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도 남양주 시장을 도전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네. 남양주에 이제 와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네.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네. 특히 기후위기 관련해서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김규봉 신부님이 계신데 네. 지금 다산 지금동 성당의 협력사제로 계신데요. 그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혹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 지켜줬던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면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활동이 시대 정신이다. 네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 거라면 지금 본인은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저한테도 크게 와 닿았고 기후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미래가 걸려 있는 것들이고 이것을 또 한편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예컨대 네. 기후 위기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신에너지 정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그 햇빛 연금 네. 사업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햇빛 소득 마을을 많이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에너지 자립 마을을 잘 구성해서 에너지를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를 충분히 소비하고 남는 것은 주민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본소득처럼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네. 이 부분을 남양주 시장이 되면은 남양주에서 구현을 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남양주 한 400여 개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2개, 3개 정도의 에너지 자립 유닛을 이제 설치하면 한 1,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에너지 자립 유닛. 네네네. 보통 센터는 아는데 유닛은 개념이 뭐냐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실까요? 한 마을에도 한 마을 네. 전체를 에너지 자립 마을 하나의 덩어리를 하기가 어렵고 네네. 부분 섹터를 설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마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섹터를 정해서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걸 그 지역 마을을 위해 쓰는 겁니다. 오. 남는 것은 옆 마을하고 같이 쓰고요. 네. 더 남는 것은 한전에 팔기도 하고 그것을 주민들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즉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었지만 더 나아가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기회적 요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했을 때 네. 우리 인류의 미래도 담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구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 이익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네.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비 활동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남양주 시장이 되시면은 에너지 자립 마을이 구성이 되는 곳이고 네. 미래를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네. 준비한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해도 되나요?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길게 말씀 주셨는데, 네. 백주선이 남양주 시장 되면 네. 우리 전기세도 좀 적게 나가고, 맞습니다. 우리 남양주는 미래를 우리가 네. 준비하는 거야. 우리의 네. 다음 자손들은 네. 좀 더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네. 그 많은 부분이 또, 주민들한테 뭐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네. 혜택도 네. 돌아갈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기대해도 될까요?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제 네. 전기요금 걱정 없는 남양주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가 계속 무한히 돌아갈 수 있는 남양주가 되는 거죠. 4년 내에 되겠습니까? 4년 내에 다 되진 않지만 3점까지는 하셔야지 되겠는데요. 뭐 또 시민들이 잘한다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우선은 처음에 초선 하셔야지 재선 생선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획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시민들한테 어떤 정책 얘기 이따가 조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책 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럼 다 나중에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으십니까? 남양주시가 이제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백만 특례시로 가서 네네. 정말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 동북권의 허브 도시, 거점 도시가 되느냐, 뭐 좀 주춤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그 기로에서 남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양주가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도시로까지 성장하는데 그 밑거름을 놓은 시장이다. 네.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일 때 네. 솔직히 기초단체장이 뭐 이렇게 유명합니까? 네. 별로 다 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네. 성남은 유독 네. 나 분당 산다 아니고 나 성남 산다. 경기도지사일 때 네. 너 서울 사니? 너 서울 시민이? 나 경기도민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러면 나 남양주 시민이야. 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각오로 지금 뛰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자랑하고 싶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랑 하나 생겼네요. 첫 번째. 네. 우린 전기세 안 내. 네. 하나 생겼네요. 네. 버스 다 타고 다녀. 그냥 타고 다니고. 그냥 타고 다녀. 네.
지하철역까지 아주 네. 지하철역까지 무료 전기 셔틀버스가 다녀서 네. 대중교통이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리고 백주선은 그러면 그 국가 재원, 자원도 잘 끌어올 수 있는 네. 시장이라는 믿음도 좀 있어야겠네요. 네. 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기대를 가지고 그럼 조금 공약으로 이번에 공약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약으로 한번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주선 남양주 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은 무엇일까? 자, 네. K글로벌 100만 특례시, 아까 계속 100만 특례시를 얘기하셨는데요. 다들 그렇게 특례시 주장은 다 하세요. 다 하십니다. 인터뷰 하다 보면은 다 맞습니다. 하십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 기초 그 지자체에 온 국민이 다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백주선 후보만의 유치 전략은 있습니까? 네. 일단 남양주가 입지가 좋습니다. 어떤 입지가 좋은 어떤 건가요? 입지냐면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 네. 그리고 땅도 넓고요. 아직은 이 규제가 많아서 네. 여러 가지 공간 활용 못 하는데 그리고 교통 허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경의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덕소역에서 부산도 가고 부산을 갈 수 있다면 장차 뭐 광주도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제주도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점점 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인 왕숙이 지금 한참 건설 중이고요. 그런 기회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 요소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고 100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왕숙지구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목표이고요. AI라든지 로봇, 첨단 제조 산업, 기존의 제조랑 다르게 예컨대 뭐 3D 스캐너라든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고부가 가치 있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저는 이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두 번째는 뭐 다른 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조성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를 네. IP를 즉 지적재산권을 사와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조성하자는 것이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형 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남양주 예전에 영화 종합 촬영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영화도 촬영하고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네.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보면 영화 촬영소인데 뭐 옛날 찍었던 영화도 볼 수 있고 영화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도 되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니버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다 모아놓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네. 하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어트랙션을 이제 결합한 방식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2015년부터 게임 산업 쪽 게임 회사들과의 협력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큰 이제 그 섹션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게임 테마파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또 게임 강국이고 게임 IP도 되게 많아요. 좋은 것들이. 그렇죠. 그럼 1년 내내 새로운 캐릭터들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게임들을 소개하면서 청년들 혹은 뭐 더 어린 친구들 지금은 이제 뭐 세대 구분 없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고 지금 이제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현재는 그 회사의 소유이고 공공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 부지만 해서 40만 평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그거를 직접 쓴다 이런 것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남양주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고 제가 구상하는 것은 최소한 10만 평 정도면 이 구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뽑아봤을 때 한 7천억 원 정도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한국형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랜드마크이자 산업
기반이 되고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하는 기능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남양주라는 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 새로운 산업이 꽃피는 도시,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기반이 GTX B노선이라는 광역철도망인데요. GTX B노선이 놓이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서울역에서 마성역까지 30분이거든요. 1시간이면 찾아올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의 입지가 또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남양주라는 도시가 경기 동부권에서의 거점, 핵심 도시, 허브 도시가 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기획하에서 담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중간에 네. 저희 감상평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100만 특례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네. 갑자기 이제 교통 얘기까지 나오고 이 정도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규모도 나오고 예산까지 뽑아서 막 설명한 후보는 처음이었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남양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남양주 진짜 사랑하고 진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성남시 의정활동 그 행정가 활동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보시면서 대통령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많이 배웠고 제가 오히려 영감을 많이 얻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또 구현하고 실행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있긴 한데요. 있으세요? 말씀 주셔야죠. 그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요. 햇빛 연금 마을 같은 햇빛 소득 마을. 된다. 그래서 즉 기후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남양주가 전기요금 걱정 없고 전기차를 전기라는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단일화된 시대에 전기를 무한히 충분히 생산할 수만 있다면 도시 전체 활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산업 기반 또한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축으로 남양주를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는 100만 특례시로 만드는 기획을 저는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석 호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부분도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요. 민자 고속도로인데 한 11km 정도 되는데 소형차 기준으로 1,700원입니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 30%, 50% 이상 비싸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땅 자체는 남양주시가 다 매입을 했거든요. 다만 민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용권을 주고 통행료를 받게 해줬는데 그게 매년 한 2년에 한 번씩 금액이 올라가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구조가 여기 사업에 돈을 댄 사모펀드로 연 20%의 고금리 이자를 대느라고 통행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 계획 같은 걸 살펴보니까 중대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 협약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특히나 이 구조가 물론 처음 계약 단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내정되긴 했지만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익에 반하는 통행료 정책을 쓰고 통행료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 민간 회사랑 협의를 해서 통행요금이 구조적으로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꾸겠다. 즉 사모펀드의 고리 이자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수익성이 나빠져서 통행료가 비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 그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죠. 보통 공약을 낼 때 문제점을 딱 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보통 후보가 공약을 낼 때 해결 방법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가는데 질문만 그냥 딱 한 키워드만 던졌을 뿐인데 해결 방법까지 문제점까지 싹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야기는
보도가 많이 나가도록 좀 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검색했을 알겠습니다. 때 백주선을 검색했을 때 백주선의 공약, 정책이 무엇인가 많이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많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인터뷰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스픽스 시청자분들 그리고 스픽스를 통해서 남양주 시민들께서 지금 나 백주선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뭐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뭐 그리고 뭐 그냥 해드림 그리고 젠더 폭력 제로 도시 구현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건 또 뭐 이미 소개한 것도 있고 차차 또 소개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거도 처음 출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활동에 비춰보면 남양주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 준비를 해온 즉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더 나은 남양주가 되도록 부단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저 백주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만 하실 뿐만 아니고 투표까지 좀 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백주선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 공부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왜 정책 브레인이고 민생 경제통으로 불리는지 저는 인터뷰 내내 좀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검색도 해주시고요. 주변에 한번 얘기도 한번 해주셔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